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에서는 어제 종이TV의 종이님께서 새로운 사실,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셔서 놀라시면서 새로운 정보를 주셨습니다. 즉, 구글 댓글팀이 실시간으로 구글을 댓글을 관리하는 그런 장면을 포착하셨어요. 그래서 캡처하셔서 시청자분들에게 공개하면서 구글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튜브 시대고 현대사회에서 유튜브의 존재가 모든 분들이 그 필요성과 그 의미를 알고 있고 우리가 직접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의 그 특별팀, 댓글 관리팀이 무엇인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필요한 부분, 꼭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과 미국 헌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많은 학자, 영미법 관련된 학자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뭐 영미 변호사, 교수, 한국 법조인 중에서도 영미법 유학 갔다 오신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검사나 판사에서 미국의 로스쿨을 보내줍니다.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내줘서 미국 로스쿨 가면 검사, 판사들, 한국 법조인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놀러도 다니고 뭐 이렇게 서로 시간을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영어가 안 될 경우에는 미국 로스쿨은 수업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조인들은 한국법의 최고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수업에 따라가는 면에서는 좀 뒤지는 면도 사실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하지만 많은 것을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영미법을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유튜브의 댓글팀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은 미국 본사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댓글팀이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관 자체에, 그리고 내부 규정 자체에 댓글 관리는 채널 운영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렇게 약관에서 해놓고 있고, 채널 운영자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자체와 파트너십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파트너십 관계로 약관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체 그 수익을 안 내고 있지만 다른 분들은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파트너십 관계라는 거, 그래서 경제적, 금전적 이해관계, 재정적 이해관계가 연결된, 그것이 공식적으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런 형성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용이 되는데, 즉 본사는 댓글을 관리하지 않아요. 원칙은. 하물며 이런 금전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파트너십 관계, 서로 이제 파트너에 관련 그 광고를 서로 이익도 나누고 서로 수익도 나누고 하는 거죠. 같은 목적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부터도 댓글 관리할 필요가 없는데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더더욱 채널 파트너인 채널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채널이 다 관리하죠. 구글 댓글팀, 특별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팀이 활동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종이TV님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관리를 하고 그걸 감시하고 있고 삭제까지 하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찰이나 로펌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것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일 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그 로펌이 한 거예요. 로펌이 내용 증명을 많이 보냅니다. 자기네들이 수입한 게 많고 돈이 될 게 많이 있으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서도 경찰서에 의견서를 막 6개씩 내고 막 그럽니다. 돈을 많이 받았으면, 기타 다른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어떤 지원을 못 받는 거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로펌이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6개씩 의견서 내고 더 내기도 하고 판사들도 괴롭히게 하고 막 그러죠. 판사들이 그걸 막지를 못하니까
의견서를 좀 줄여내라, 적절히 내라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막 내는 거를 막지 못해요. 아무튼 이렇게 집요하게 달려드는 것을 이번 경찰도 막지 못하고 있는 거죠. 친구 측 로펌을. 그래서 유튜브에 아마 굉장히 많이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고 자신이 있으니까 보낼 거 아니에요? 미국 본사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본사 거를 보기 전에 법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 법 부분은 그냥 핵심만 찍어 넘어갈게요. 제가 이게 미국 연방의회 조사국 리서치 서비스라고 여기 써 있죠. 조사국에서 1914년도부터 그 입법 활동에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굉장히 권위가 있는 논문식으로 냅니다. 2019년 3월 27일자 보면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죠. 수정헌법 1조와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를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46쪽짜리 46페이지 보시면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는 건 아시죠 여러분?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쭉 보시면 이렇게 목차 나오고 목차 중에서 핵심은 5페이지에 있는 수정헌법 1조 First Amendment 그다음에 9페이지에 나오는 그 CDA라는 법률이 있어요. 헌법이 아닌 그 아래의 법률. 섹션 230조. 실질적으로 이런 페이스북이라든가 유튜브 관련 통제하는 건 지배하는 건 이 섹션 230조 230항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First Amendment 수정 1조가 들어가 있죠. 이 두 가지만 핵심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 그걸 제거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미국 헌법 수정 1조는 개인한테 사기업한테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되냐? 정부, 주정부, 연방정부한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간쯤에 나와 있죠. 수정헌법 1조는 입법자, 연방 입법자가 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지 말라 이런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의회를 대상으로 한 헌법 조항이고 또한 두 번째 state 50개 주 정부를 상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이라든가 사기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륙법이라든가 유럽연합이라든가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돼 있다? 개인한테도 적용됩니다. 개인한테 적용되는 건 학설이 되게 많은데 학설은 다 빼고 제가 이제 결론 부분만 그래서 개인한테도 적용돼서 제도적 보장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객관적 질서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다 일단 변론을 하시고 개인한테도 적용되고 미국은 어떻다? 미국은 권력자만 통제합니다. 수정헌법 1조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누구한테 명령한다? 연방의회 권력자들한테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는 거. 그 다음에 50개 주 states 50개 주한테도 하지 마라. 개인한테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개인한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사기업한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따라서 이 결과 1조가 적용된다면 개인한테도 적용됐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륙법, 우리나라 유럽연합 적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표현의 자유도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표현의 자유가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헌법 조항이 적용되는 그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 다음, 기타 이런 관련된 판례가 굉장히 많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판사들이 전원이 관여해서 아주 길게 장황하게 쓴 굉장히 유명한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네이버는 관리해라. 댓글을 관리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아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다? 헌법.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면 이쪽의 표현의 자유도 지키고 저쪽의 명예도 지켜야 되니까 명예, 초상권, 성명권, 인격권, 저작권 여러 가지 지켜야 되니까 그걸 형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법, 유럽연합법, 우리나라법, 일본법은 핵심보다 형량. 그래서 이쪽의 표현의 자유, 저쪽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아까 말씀드린 인격권, 인간 존엄 관련된 그 초상권 이런 걸 형량을 해서 그 결과는 뭐냐면 이런 네이버 같은 플랫폼한테 관리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다 관리합니다. 다음도 관리하고 카카오도 관리하고 다 관리합니다. 그게 헌법의 명령이고 그거를
대법원에서 민법에서 불법행위법상 그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형사적으로 방치한 거를 처벌하는 건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형사적인 건 잠깐 빼시고 일단은 그 형사적으로 방치한 거를 부작위 이걸 한 걸 두고 처벌하는 경우는 없고, 일단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삭제해야 됩니다. 민사적으로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댓글을 방치하면 안 되고, 네이버는 그래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플랫폼은. 근데 미국은 그럼 어떻다? 이제 차이가 아시겠죠? 미국은 수정헌법 1조가 사기업한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한 것처럼 댓글을 관리하라 이런 명령이 없습니다. 헌법상 명령이 없습니다. 형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헌법적으로 댓글을 관리하라는 것이 헌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헌법이 명령한 것은 개인이 아닌 권력자.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권력자만 칩니다. 말씀드렸죠. 그 컨그레스랑 스테이트 두 개. 그래서 연방 의회. 그다음에 50개 주.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S가 빠져 있죠. 그래서 여기 스테이트라고 했는데 그 문서에, 오래된 고문서에 S가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스테이트 S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0개 주를 수정 14조를 통해서, 이 부분은 빼셔도 되고, 따라서 권력자만 칩니다. 미국 헌법은 권력자만 건드립니다. 권력자만 감시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거예요. 개인의 삶 이런 거보다는 관심이 어디에 있다? 권력자. 연방의회도 권력자를 보고 50개 주도 권력자를 봅니다. 그 결과 사기업들은 댓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본사는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법에 의해서 관리한다, 헌법에 의해서 관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왜 관리하냐?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그냥 사기업에 내부적으로 맡긴 자율적으로 약관을 통해서든 약관 밑에 하부 규정을 통해서든 자기네들이 만든 거지. 그럼 네이버는 뭐냐? 네이버는 헌법이 내린 명령입니다. 그리고 헌법 밑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저작권법도 있고, 방송통신에 관한 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정보통신만에 관한 법도 있고, 전기통신 여러 가지 법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헌법, 체계적으로 헌법, 법률 이를 통해서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댓글을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은 뭐다? 관리를 해도 자기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사업 목적을 위해서 약관적으로 헌법이랑 상관이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관리를 한다? 안 한다? 유튜브는 본사는 관리 안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관리 안 하고 댓글을 파트너십을 맺은 채널한테 맡깁니다. 그 채널이 마음껏 삭제할 수 있어요. 린다 개똥 마음껏 삭제합니다. 이분은 모든 거 다 삭제합니다.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린다 개똥의 특징은 호주 시민임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선진국 시민임을 굉장히 강조하시고, 조회수도 많이 45만도 나오고. 그래서 린다 개똥님의 특징은, 영상은 그냥 일반적인 소리 안 난 영상인데 그 자기의 해설과 멘트는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정민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영상은 어떻게 돼 있다? 영상은 그냥 백인들이 그냥 뛰어노는 장면이에요. 쇼핑하는 점. 그래서 이거는 쇼핑하는 장면인데 멘트는 손정민 사건이고 혼돈을 하시잖아요. 일반적인 선진국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혼동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영상은 이걸 갖고 와놓고 백인들이 쇼핑하고 있는데, 해설은 손정민 사건을, 한국 사람이 손정민 사건을 그냥 멘트하고 있다? 이렇게 불일치하게, 이상하게, 기괴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삭제가 한번 됐었죠. 린다 개똥은. 자기가 이제 요청을 해서 항소를 해서 다시 복귀가 됐는데, 삭제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이번에 쿠팡도 이상하게 행동하다가 철퇴 맞고 있죠.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를 몰아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해놓은 모든 장식과 해설과 설명과 이런 디자인을 전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아시죠? 쿠팡 한번 검색해보세요. 이런 일을 선진국에서 하지 않습니다. 사기적이거나 이상하거나 타인한테 피해주거나 국민이 볼 때 이거 뭐 사기야? 속임수야?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선진국 사람들 하지 않아요. 린다 개똥은 호주 사람을 강조하시는데, 호주 선진국 백인 사람들은 영상은 그냥 이상한 영상에 멘트는 손정민 멘트,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주세요. 왜 안 하냐면 보는 사람이 이거 뭐야, 이 사람 뭐야, 이런 생각을 갖게끔 하지 않습니다. 항상 신뢰를 갖게 하지, 이런 식으로 하질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가 카투사에 2년 있을 때도 사령관 밑에서 매일 그냥 사령관 그 가족, 그다음에 병원에 날락하는 고급 장교들
제 일 자체가 그랬고 미국 가서 로스쿨 할 때 그 이후로도 미국 사람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대원 외고 다닐 때도.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 사람들은 이상한 짓은 하지 않아요. 신뢰에 어긋나거나 정직에 어긋나거나 이거 뭐지 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아요. 린다 개똥 이야기를 한 거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 주신 분도 있고 장첸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언급을 드렸고 선진국 사람들이 어떻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적으로 본사에서는 하지 않는데 그럼 한국에서는 왜 이 댓글팀이 네이버에서 하는 식으로 관리가 왜 들어왔느냐.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릅니다. 이제 아시겠죠? 한국에서는 한국법을 따라야 되는데 한국법은 어떻게 돼 있다?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다음처럼 관리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구글 본사가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 본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지사가 하는 거냐? 지사는 서버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법률팀이 본사에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근데 미국 법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걸 하지 않는데 웬만하면 왜 특별한 경우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채널 운영자가 합니다. 그런 댓글 관리를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한국법을 따르기 때문에 한국 지사에서 하는 거냐? 지사는 서버가 없고 지사는 법률팀이 따로 없어요. 유튜브든 구글이든 한국 지사에서는 그런 활동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법적 분정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사에서는 그런 법률팀도 없고 서버도 없고 이렇게 특별하게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구글 댓글팀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뭐냐면 아까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했죠. 로펌이든 방송통신위원회 경찰도 보낼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한두 번 보낼 수 있지만 그 로펌처럼 집요하게 하진 않습니다. 로펌은 사력을 다해 보냅니다.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종이TV 신의 한수 댓글 보십시오. 친구가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헛소리를 하죠. 이런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국법에 따르면 이렇게 헛소리를 또 합니다. 최고 지식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구글한테. 그럼 구글은 봅니다. 그럼 한국법은 그렇게 돼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처럼 관리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인식을 하게 돼요. 내용 증명 자체에 이것을 당신네들이 인지하였으므로 종이TV에서 이러한 댓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의 한수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노리스 한다고 그래요. 노리스. 그러면 이걸 인지했기 때문에 그 순간 구글에서는 그걸 본사팀이 하든 지사팀이랑 협력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티스 받은 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움직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본사는 법체계가 이런데 한국은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 왔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거냐 한국법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법을 고를 하겠지만 가장 끝에는 어떤 걸 받아야 된다? 통지. 이렇게 해달라. 이러한 걸 주의해달라. 통지합니다. 내용 증명을 받으면 그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 댓글팀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법이라고 해서 네이버처럼 일반적으로 댓글팀이 활동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고 가장 가능성 많은 것은 로펌에서 강력하게 고소도 했다. 우리가 경찰 조사 중이다. 이런 채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달라고 통제를 받고서 그 부분 한국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팀이 투입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이제 그 약관 네이버 약관이든 뭐 카카오든 다음이든 뭐 구글 완전히 제가 다 빠삭하게 다 뭐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싸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미국 법적인 것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방금 저기 부분 설명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걔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내용 증명을 오고 갑니다. 항상 오고 갑니다. 구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항상 내용 증명을 주고 받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내용 증명에 따라서 서로 주고 받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네들이 인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라면 인지를 받아도 저작권 관련된 게 아니면 이런 명예훼손 관련된 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면 그 CDA라고 아시죠? 그건 법률 차원인데 거기에 적용받기 때문에 근데 CDA는 미국 법률이기 때문에 한국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법을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활동하지는 않고 어떻게 했다? 내용 증명이든 고지든 여러 가지 인식을 한 그 경우에 대해서는 댓글팀이 활동하는 겁니다. 한국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네, 이상 그 구조를 설명드렸는데 매우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구조가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자 성문적인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 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저도 몰랐죠. 처음에는 모르는데 내용 증명 오고 가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이런 판례가 있어요. 유튜브 판례, 구글 판례, 인스타그램 판례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애플 관련된 판례도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애플, 삼성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련되지 않아도 그 뭐 아마존, 애플 이런 거에 관한 판례가 나오면 가장 먼저 찾아봅니다. 그 판례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1년에 100건밖에 다루지 않아요. 100건 정도. 많지 않죠. 그 대신 엄격하게 굉장히 깊게 다루는데 가장 많이 다루는 건 미국 연방 50개 주 차원이 아니고 연방 항소법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고등법원 같은 미국 연방법, 그 연방법의 연방 항소법원 13개 항소법원이 있는데 이게 미국을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 13개. 여기서 애플, 페이스북, 유튜브, 구글에 관련된 판례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최신적인 법리와 모든 고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죠. 많은 것을. 호주에서도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 유튜브와 구글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상 구글 유튜브 댓글팀의 정체, 배경, 그 다음에 그 움직이는 구조, 핵심은 뭐다? 통지를 받았을 때, 인식했을 때 그런 경우에 활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